숙소를 정할 때 주소만 가지고 막연히 도심권에 있으려니 하고 예약을 하면 안 되는, 이 정도로 안배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놀라운 건 이 아쉬운 식당이 인터넷에서는 굉장한 맛집이라는 소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광고비로 들인 힘이겠지요. 저희는 밥 먹고 나면 꼭 몇 개씩 귤을 따먹고 왔어요. 귤 따먹고 가라고 가위를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섭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작년에 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들어갔던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도 드릴 겸 제가 제주 한 달짜리 준비를 하면서 생각은 했었지만 좀 소홀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했던 점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캠핑카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코로나 사태를 피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바로 다시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캠핑카 여행했던 내용은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숙소를 어디로 정할까 고민 많이 하시죠? 제주도는 그 면적이 강화도의 6배나 됩니다. 작지 않아요. 꽤 큽니다. 제주 동쪽 끝 성산포에서 서쪽 끝 수월봉까지 약 95km 정도 됩니다. 차로 운전을 하면 2시간 정도 해야 되죠. 편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왕복을 하려면 길어서 시간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저는 제주도 동쪽 끝 성산 일출봉 근처에 한 달짜리 숙소를 잡았는데요. 일몰을 보러 서쪽에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서쪽으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안 갈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다시 가면서 피곤한데 서쪽에 숙소를 하나 잡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중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주 운전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합니다. 남미를 여행할 때는 하루에 1200km를 운전한 적도 있어요. 처음에 예약할 때 생각은 이거였죠. 제주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갈 때는 윗길로, 올 때는 아랫길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주도를 샅샅이 한번 훑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예약을 했던 건데, 그렇게 다니는 게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차에 있어야 되는 아내한테 좀 미안하기도 했고요. 제가 한 숙소를 한 달 동안 예약한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한 달 예약을 하면 할인율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제주도의 곳곳을 다녀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적절히 지역 안배해서 숙소 예약할 거를 권해드립니다. 길에 뿌리는 기름값, 시간, 그리고 야간 운전에 따른 에너지 소모,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가보고 싶은 맛집에서 마음 편하게 소주 한잔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물론 여행 스타일이 다른 분들, 나는 다 돌아볼 생각 없다, 그저 한 군데서 푹 쉬면서 즐기다가 오려한다, 이런 분들은 뭐 편한 대로 예약하셔야죠. 이 주소, 서귀포시 어디쯤일까요? 이건 제주도 동쪽 끝 성산 일출봉 앞에 있는 스타벅스의 주소입니다. 서귀포시청에서 45km나 떨어져 있어요. 제주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 북쪽 대략 절반을 차지하는 제주시, 그리고 남쪽 절반을 차지하는 서귀포시로 나뉘어집니다. 경기도에는 성남시, 평택시도 있고 연천군, 가평군도 있는데,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딱 2개만 있고 군 단위 행정구역이 없어요. 숙소를 정할 때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된 주소만 가지고 막연히 도심권에 있으려니 하고 예약을 하면 안 되는, 반드시 지도 검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크게 제주시 도심권, 서귀포시 도심권, 동쪽, 서쪽 권역, 이렇게 네 군데 정도로 나뉘게 됩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권의 각각 30%, 그리고 동쪽과 서쪽 권역의 각각 20%씩 이 정도로 안배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비율은 각자의 여행 스타일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는 예약할 때 에어비앤비를 보고 예약을 했는데요. 네이버 같은 포털에
제주 한 달 살기 카페가 많아요. 그런 쪽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주 오래 지내실 분들, 6개월, 1년 이렇게 계실 분들은 육지에는 드문 1년 연세로 계실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더 저렴해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제주 교차로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제주도는 렌트비가 참 저렴하지요. 그렇지만 한 달 정도 이렇게 길게 계실 분들은 자신의 차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지만 그 밖에도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여행보다 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간다면 이 짐을 가지고 가 마라 고민할 거 없이 웬만한 짐 다 차에 싣고 그대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서 그대로 꺼내면 되는 거죠. 상당히 편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저 남쪽에 있는 한국까지 차를 가지고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인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차를 탁송으로 보내고 그냥 비행기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차를 제주도로 선적하는 내용은 여기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제주에서 운전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면 주변에 많은 운전자들이 관광객들입니다. 주변 차들의 번호가 하, 허, 호 이렇게 히읗자로 시작되는 넘버를 달고 있는 차들은 전부 다 렌트카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내비를 보면서 운전을 하다가 깜빡 잊고 진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대로 조금 더 가서 적당한 곳에 유턴해서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2-30m 정도를 그대로 후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이거 위험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행 가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또 맛있는 걸 먹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시지요? 바이럴 마케팅이 확산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제주도는 이게 심해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겠죠. 일부 식당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우연히 들어갔던 식당의 주인은 자신은 1년에 광고비로 5천만 원 정도 쓴다. 근데 1억 원 정도 쓰는 식당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주문했던 해물탕이 나왔고 그게 가격에 비해서 워낙 부실해서 제가 실망한 모습을 보고 저에게 와서 해명 아닌 해명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아쉬운 식당이 인터넷에서는 굉장한 맛집이라는 소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광고비로 들인 힘이겠지요. 식당 잘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식당 많이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식당에 대한 좋은 평들은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악평은 대체로 잘 맞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SNS에 돈 주면서 좋은 내용을 써달라고는 하지만 돈 주면서까지 나쁜 글 써달라 할 일 거의 없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식당도 그 좋다는 어줍지 않은 칭찬글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서운한 악평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냉정한 이야기는 블로그에는 안 나오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 검색을 해서 거기에 나온 평가를 보시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슬프지만 추천글 의심하고 비축을 적극 고려하라입니다. 아무래도 제주도 현지 분들이 많이 가시는 식당은 좀 괜찮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했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렌트카 넘버가 아닌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식당을 찾아가는 거였죠.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을 때 소주를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선반 같은 데 놔둔 그런 곳이 진짜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래요. 왜 그러냐면 제주 현지 분들은 소주를 냉장시켜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노지 소주로 놔뒀다가 먹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하시네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드리면, 먼저 테이블링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시면 인터넷으로 미리 줄을 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긴 한데 이게 모든 식당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식당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가장 추천할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제주도에 가시면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을 1시간씩만 앞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줄 서서 먹어야 되는 식당에
줄 안 서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주도에 가셨으니까 회 드셔야죠. 그런데 제주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파는 회가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매장에 떠놓은 회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제주도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회는 먹을 만합니다. 값도 굉장히 저렴해요. 추천할 만합니다. 물론 인당 10만원짜리 이런 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갈치나 대방어 이런 녀석들도 있는데 늦게 가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초저녁에 가셔야 됩니다. 회나 해산물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에 계시다가 집밥이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가시기 좋은 곳이고요. 올레길 1코스에 있어요. 송산 일출봉 근처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원래 1코스를 걷다가 들어갔는데 한번 가봤다가 좋아서 여러 번 가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을 알게 됐지요. 그분들은 식당 건너편에 귤밭이 있어요. 저는 작년 가을에 갔었고요. 그때는 귤이 많이 매달려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밥 먹고 나면 꼭 몇 개씩 귤을 따먹고 왔어요. 귤 따먹고 가라고 가위를 주십니다. 이 동영상 만들면서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식당도 지금은 인터넷에 좋은 평들이 많네요. 근데 이 좋은 평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주 여행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